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A매치 기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따로 촬영을 하진 않았고요. 이제 또 다시 EPL과 라리가 경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가족 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튼 대 입스위치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때 이제 아스날과 1대1로 무승부가 됐었고, 입스위치는 풀럼과 1대1로 무승부가 나왔었죠. 일단은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맨유 상대로도 승리를 했고, 에버튼 상대로도 승리를 하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개막하자마자 뭐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강팀들을 만나면서 좀 경기력에 비해서 너무 강팀을 만났었죠. 그래서 지금 브라이튼이 입스위치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한 배당과 투표율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입스위치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밸런스도 뭐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밸런스도 괜찮고 중원이나 아니면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아서 이 브라이튼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린다면 저는 무승부의 이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단통이라면 브라이튼의 승을 가져가겠지만 저는 좀 브라이튼이 87%를 받을 만큼, 그리고 입스위치가 그 정도의 느낌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두 팀 다, 그래서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경기 때 이제 첼시와 1대1로 무승부를 했었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뭐 두 팀에게 있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다행인 점은 에제가 지난 경기 때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인데, 어 일단 레스터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근데 이 에제를 제외하고 사실 득점력을 크게 기대할 만한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에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역습에서의 한 방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작년보다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균형 자체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스터의 역습이 통할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0대 0의 결과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세트피스 한 방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터의 역습 한 방, 뭐 한 골을 먼저 넣는 팀이 있으면 그것을 상대 팀이 역전할 만큼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팀이 아니라서 저는 이 승패의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제 풀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풀럼은 입스위치와 1대1 무승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에게 3대1로 대패를 했죠. 네, 웨스트햄도 최근 모습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풀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풀럼이 이 좋은 부분들은 이 확실히 공격을 전개할 때 모습들은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좀 괜찮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피스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역시나 이 득점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터져주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수비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지난 시즌보다는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경기력을 이번 시즌 보여준 두 팀을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이 만났었던 팀들이 승리했었던 팀들을 봤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약체 팀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풀럼도 뭐 그러한 입스위치 상대로도 무승부를 하면서 아쉬운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웨스트햄보다는 저는 경기력이 조금 더 좋고 또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은 좀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지만 저는 풀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웨스트햄의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풀럼 쪽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예상했던 대로 무승부의 투표율이 가장 많이 몰렸죠. 좀 무승부가 가장 많이 좀 예측이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에스파뇰은 홈에서 라요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었고 알라베스도 라스팔마스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알라베스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흐름들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뭐 에스파뇰은 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뜬금포로 지난 흐름이 괜찮았던 라요 상대로 좀 승리를 했었고요. 일단 어쨌든 에스파뇰의 이 팀 스타일 자체가 홈에서는 좀 확실히 끈끈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홈에서의 예전부터 강했었던 에스파뇰이긴 한데 그러한 모습들을 이번 시즌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라베스가 그러한 에스파뇰을 뚫어내기에는 조금 이번 시즌 득점력이 나쁘진 않지만 공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게 화력이 좋은 팀은 아니라서 에스파뇰 상대로 쉽게 득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에스파뇰도 이 지난 경기는 좀 라요와의 경기 때 운이 따라줘서 좀 두 골이나 득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0대0의 결과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좀 가까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스파뇰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난 경기도 이제 레스터를 잡아내면서 좀 아스날 상대로 패배했었지만 다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에버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는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지난 경기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승리할 수도 있었고 또는 이 무승부라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경기였는데 지금 공격력이 떨어진 본머스 상대로도 3골이나 이제 실점을 했고 그 실점하는 패턴이 동일했습니다. 그냥 크로스 한 방에 3골 다 실점을 하면서 좀 무기력하게 이제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에버튼인데 아스톤빌라가 그러한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게 좀 크로스만 주구장창 노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에버튼이 그것에 대해서 그 본인들의 약점이 좀 들춰지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고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변으로 보기에는 두 팀의 전력 차이나 경기력 차이가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율도 굉장히 아스톤빌라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저는 이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지난 경기 때 이제 지로나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소시다드와 0대0으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근데 헤타페의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리그 개막하고 나서 전경기 다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연속 무승부까지 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비야가 그래도 헤타페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를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세비야도 지금 아직까지의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득점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찬스는 분명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득점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헤타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타페는 그것보다는 이제 세비야보다는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세비야가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헤타페가 어쨌든 끈끈하게 좀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쉽게 지지 않는 모습들과 세비야의 최근의 그런 득점적인 부분들 저는 승도 좀 고민을 했지만 이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첼시의 경기고요.
본머스는 지난 경기 때 이제 에버튼 상대로 승리를 했었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무승부를 했었죠. 첼시는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고 찬스는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득점할 선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득점력이 진짜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도 좀 무승부도 좀 고민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투표율도 첼시 쪽으로 많이 몰리진 않았고 본머스도 지난 경기 승리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에버튼에게도 두 골을 실점하는 그런 본머스의 모습, 그리고 이 솔랑케가 나간 후에 공격력이 좀 확실히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패턴 자체도 좀 단순해졌고 크로스에 의한 그런 공격들은 첼시가 충분히 막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머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레알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헤타페가 0대0 무승부, 레알은 이제 베티스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레알이 좀 이 경기 조심해야 될 점은 레알이 지금 원정에서 라리가 개막하고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홈에서는 좀 여전히 강한 강팀들 상대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상대팀이 소시에다드라서 저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소시에다드였다면 무승부까지는 좀 지금 레알의 상황에서는 고려해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뭐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번 시즌도 소시에다드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라리가 개막하고 나서 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좀 이 하위권 팀들 상대로도 패배하거나 무승부하거나 득점도 많이 안 나오고 수비에서의 실점도 많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소시에다드의 모습들이고 공격 자체도 뭔가 공격 패턴이나 공격을 이렇게 뭐 약속된 플레이로 한다라기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두 팀의 지금 이번 시즌 초반의 차이는 좀 크게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은 이제 셀타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셀타는 지난 경기 오사수나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었고 바이돌리드는 7대0으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를 했죠. 셀타비고도 사실은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 이 득점력이 있는 팀들 그리고 본인들이 원정일 때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만 많은 실점도 하고 좀 닭공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팀인데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고 바이돌리드가 워낙에 좀 수비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라리가 팀들 중에서는 좀 많이 불안한 편이라서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은 이제 토트넘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지난 경기 2대1로 뉴캐슬에게 패배를 했었고 아스날은 1대1로 브라이튼과 비겼습니다. 근데 뭐 아스날은 연승을 하다가 연승에 깨지긴 했지만 상대팀이었던 브라이튼이 좀 굉장히 이번 시즌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뭐 퇴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토트넘의 홈경기라는 점 그리고 토트넘이 홈경기지만 최근 홈 2경기 동안은 토트넘이 홈일 때 아스날이 2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스날이 토트넘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좀 두 팀은 더비라기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게 됐죠. 그래서 일단 토트넘의 좋은 부분들은 역습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좀 공격수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될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어가도 될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것이 역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역습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강팀들과의 경기 때는 좋겠지만 약팀들과의 경기 때 좀 뚫어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답답한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스날의 수비진이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 토트넘이 쉽게 득점하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스날의 공격적인 부분들도 뭐 지난 경기 브라이튼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토트넘의 수비진이 쉽게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팀이 더비긴 하지만 저는 토트넘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이제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지로나는 세비야에게 2대0 승리, 바르셀로나는 7대0으로 바이돌리드에게 대승을 했죠.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로나는 좀 시즌 초반에는 좀 아쉽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당연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아무래도 지로나의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도 성공을 하고 좋은 흐름으로 이어나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이 바르셀로나에게 굉장히 많이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적게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로나의 홈이기도 하고 지로나가 지금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분명히 유리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 시즌도 이러한 경기 때 지로나가 좀 오히려 승리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좀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경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로나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울버햄튼 대 뉴캐슬이고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첼시와의 경기 때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첼시보다 더 득점력이 좋은 뉴캐슬이라서 지금 이 경기는 뭐 쉽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뉴캐슬이 조심해야 될 점은 상대팀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그것을 뚫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울버햄튼은 분명히 그것을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라인을 내리고 역습 위주로 펼쳐 나갈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이 고전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세트피스 한 방이라도 득점을 할 것 같아서 저는 뉴캐슬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이제 라스팔마스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라스팔마스가 지난 경기 알라베스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것은 원정에서의 경기였다라는 점도 있고, 라스팔마스가 좀 이번 시즌 뭐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득점력이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좀 이 경기는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죠. 빌바오가 또 원정에서 약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변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일단 두 팀이 어쨌든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나고, 빌바오가 원정이라 할지라도 라스팔마스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거는 무승부보다는 빌바오의 승의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스팔마스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아틀레티코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발렌시아가 지금 처참하죠. 4경기 동안 1무 3패로 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 발렌시아는 지난 경기도 비아레알과 1대1로 무승부를 했었고, 아틀레티코는 빌바오 상대로 이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확실히 아틀레티코는 분위기가 그럭저럭 나쁘지 않고 발렌시아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일 때 라리가에서 좀 이변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아틀레티코처럼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조심해야 될 생각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발렌시아가 승리하는 그림은 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경기력이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득점력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발렌시아와 비교했었을 때 질 경기는 아니고, 저는 라리가에서 큰 경기 하나는 좀 이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레알 경기도 있고 바르셀로나 경기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아틀레티코의 경기도 있고 셀타비고의 경기도 있는데 저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발렌시아가
득점력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최악인데 지금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들어서 저는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무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